전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가 지난주 갤럽은 튄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층이 다 결집해 있는데 보수가 11% 넘게 많이 나온다는 건 튄 거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다만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그건 추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응답 기계가 물어볼 때 여론조사가 선거하고는 잘 더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기존에 있던 김문수 지지 안 했던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는 여론조사에 추세가 만들어진 건 맞는데 갤럽 여론조사는 분명히 튀었던 게 맞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 291명, 진보 227명이면은 약 70명, 달리 말하면 저게 7% 정도 더 많이 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실 때요, 대략 보실 때 이재명은 3.5 플러스, 김문수는 3.5 마이너스 하면 대충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재명 3자 대결일 때 이재명 46.6, 김문수 37.6, 이준석 10.4. 실제로 여기 이제 투표율까지 포함을 하면은 예상 득표율은 저는 이재명 후보는 한 55 정도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김문수는 40%가 넘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3자 대결일 가능성이라고 하면 양자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51.1, 김문수 43.9, 이재명 48.9, 이준석 37.0. 이 재밌는 게 이준석으로 단위로 하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이준석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김문수랑 붙었을 때보다 이준석과 양자 대결했을 때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고. 자, 가상 양자 대결 추이 보면 진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월 14일, 16일, 5월 20일, 21일, 5월 20일, 23일 요게 저거는 우리가 계속 예측했던 것처럼 저거 추세는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선이 다가올수록. 양쪽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훨씬 더 결속력이 더 훨씬 강합니다. 왜냐? 몇 년 동안 이재명 지지율이 탄탄하게 왔기 때문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층들의 지지 강도가 훨씬 세다는 거예요. 안 무너지고 있어. 가상 양자 대결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재명, 이준석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저는 사실상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이준석으로 단일화는 사실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수권 정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되면 한 1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거다. 점점 단일화는 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 지지도 계속 지지할 거다. 88.7.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선 후보가 결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나 뭐 통계에서 90%가 가면 100%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음 바꾸기는 바꾸기 힘들다. 네, 힘들죠. 하늘에서 뭐 헬리혜성이 더 쏟아지지 않는 한 안 바꾸죠 지금 네, 와서.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재명이 되겠네 55.4, 김문수 34.6, 이준석 5.9 이렇게. 제가 선거 국면에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당선 가능성이 더 무섭다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 직권 세력 선호도입니다. 야권의 정권 교체 52.9, 범여권의 정권 연장 40.8인데 요거는 지금 이제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과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 정권 연장을 눌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론조사.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보수도 이게 한 6% 정도 과표집이죠. 민주당 43.5, 국민의힘 37.8인데 통상 선거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해요. 정당 지지율로 수렴한다고. 후보 지지율보다 나중에 가까워지면 정당 지지율에 가까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49.2, 민주당, 국민의힘 31.1인데 지금 이 여론조사는 지금 계속해서, 왜냐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5월 28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론조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여론조사를 해도 공표를 못합니다.
지금 나온 여론조사가 언론들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7일까지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그거를 밖으로 쏟아내야 돼. 그렇죠. 깜깜이 기간에. 그래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지금 온갖 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2,000명짜리 전화 면접이거든요. 와, 여기는 완전히 막 엄청난 투입을 하더라고. 이재명 48.9, 김문수 30.8, 이준석 9.6. 이게 3자일 경우에요. 거의 18%포인트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저렇게 가고 있는데 살짝 움직일 수는 있으나 샘플이 숫자가 많을수록 정확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거 전화 면접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화 면접은 일반 국민의 여론, 자동응답은 투표 여론이라고 보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셨고요. 다음에 지금 양자 대결일 경우에요. 2,000명짜리 전화 면접이에요. 이재명 52.6, 김문수 35.5. 많은 분들이 불안불안해 하시다가 여론조사 꽃이 나오면 아 그래도 좀 안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때 이재명 51.2, 이준석 25.7. 그러면 저건 이렇게 되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때보다 더 이재명 후보도 떨어지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투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9.8% 나오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론조사가 그렇고요. 다른 여론조사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RDD라고 있어요. 앞에 그 R이 랜덤이에요. 랜덤. 그러니까 기계를 막 돌려갖고 없는 전화번호까지 돌려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여론조사 받을 때 나 30대라고 답하거든요. 영남에 사는 30대. 정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태사료 아니에요, RDD가. 그래서 안심번호를 통신사로 사는데 돈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싸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다 골고루 전화번호를 줍니다. 있는 전화번호만.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 뭐야 깜깜이 기간 들어가면 이제 생태균 막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밭 해가지고 뭐. 돌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론조사가 너무 넘쳐나니까 화요일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깜깜이 기간 동안에 김문수가 이재명을 많이 따라잡았어의 선동으로 써먹는 거예요. 지금. 어림없다. 그래서 제가 연일 지금 여론조사 표를 썸네일로 걸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게 취소가 될 수 있도록 막 몰아붙였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짓을 또 한 번 하고 있지만 지난번 대선과 다른 건 우리 지금 여론조사 꽃이 훨씬 더 많은 그 데이터베이스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또 있기 지난번 때문에 대선하고 또 다른 거 하다가 지난번 대선은 최대의 힘과 최대의 힘의 충돌이었다면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최대의 힘과 최대의 힘의 충돌이 아니고 우리는 최대의 풀파워를 내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다 온갖 관심이 다 당권에가 있지 이번 선거를 못 이긴다. 이거는 너무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서 그게 생각해 보세요. 11% 2% 보수 가표집인데도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기잖아요. 10%가량. 그거는 뭐냐면 이번에 투표 포기한 소위 보수들 층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론조사 것만 보여주면 야 여론조사 것이니까 그렇지 이야기하실 수 있죠. KBS하고 한국도 있었지.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보세요. 이재명 49, 김문수 34. 이것도 전화 면접입니다. 이준석 8. 숫자가요. 이게 3,000명짜리예요. 3,000명짜리. 숫자가 많을수록 보수 가표집이 없는 상태에서 숫자가 많을수록 상당히 여기서 보면요. 진보가 809명, 중도가 967명, 보수가 996명이에요. 3,000명짜리인데 보수가 지금 약 200명 더 많습니다. 이게 KBS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예요. 말하자면 저쪽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거야. 야 여론조사 받아야지 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근데 상당수의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이걸 몰라요. 알고도 말 안 하는 걸 수 있지만 실제 여론조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가 튀었다고 말하는 건 보수가 그렇게 과표집되는 건 불가능해요. 오히려 이번 선거는 진보가 표집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나는 여론조사에 나는 그걸 체계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수 진보 같은 거를 아예 법으로 정해놓고 그 숫자를 표본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거기다가 이념 성향도 같이 끼워 넣어야지 그게. 보수가 과표집 돼가지고 마치 김문수가 이재명을 따라가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면 됩니까? 뭔가 이런 식의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얘네들 전당대회만 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잖아. 이유는 뭐겠어요? 그쪽 사람들이 답을 많이 하면 여론이 이렇게 왜곡된다고. 3,000명짜리 KBS 여론조사도 추세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론이 변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보수가 많이 응답한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막 살살 겁나가지고 막 떨칠 필요 없다. 다만 민주당이나 정치권은 좀 겸손하게 갈 필요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어디까지 설명 읽어드렸더라? 자, 권영복님. 우리 가족 인사말은 63 새세상에서 만납시다. 우리 안동 권가 34대 5남매와 자녀 사위 며느리 31명은 강원, 경산, 충청, 전라, 경기, 서울이 다 모였지만 새세상을 위해 이번 선택은 기호 1번으로 통합했어요. 안동것이 훌륭하다니까요. 훌륭합니다. 권성동 권영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이님. 오늘 마차 스승님은 주말 뉴스 아나운서 같으십니다. 나중에 새날 마차쇼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변님은 오늘 깔끔한 외모가 대선 후보급이십니다. 이준석을 외모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오늘 엄청 웃기시네요. 의사로서 웃기시는 건지 변호사로서 웃기시는 건지 밝혀주길 바랍니다. 네, 개그맨으로 웃기는 겁니다. 자, 이병진님. 새날 가족 안녕하세요. 요새 후보 토론에는 공의가 많아 다음 날 요약본만 봅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토론을 하려 하지만 시알리스와 순대는 깡통에 거름 가져와서 후보님 얼굴에 바르려고 안간힘 쓰는 게 보여 보기가 힘드네요. 지금도 세 표 부족하다 생각하고 전화도 해보고 밥도 같이 먹으며 이야기하네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날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